1년 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종별로 이렇게 월마다 12월달, 1월달은 양미리를 잡고 한 7월달까지는 이제 광어나 그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뭐 백도다리 좀 고가 어종. 이제 6월달부터는 이제 오징어가 나면 7월달까지는 오징어 잡고. 대왕문어 잡으셨을 때 2, 3일만 더 먼저 그거 팔 수 있었으면은 값이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팔지 그랬냐고. 근데 그 문어들은 잡았을 때 이제 기분 문제도 있고 사실상 큰 돈 액수로 보게 되면 그거 한 마리에 40 얼마 나갔냐? 안녕하세요, 보금보근입니다. 얼굴이 거의 네. 소멸되겠는데요? 아 진짜? 양쪽에 나와 계셔가지고 얼굴이 진짜 요만하게 나오는데요? 진짜 나 작게 나오게 해줘. 뒤로 가서 일단 오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질문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년 중에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을 것인가가 기초 계획인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과 전망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알려주는지가 궁금하대요. 일단 첫 번째,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없지. 누가 알려줘요 이거를? 친한 네. 친한 어구? 그나마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그렇지. 알려주시는 분들이 뭐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일단 처음 질문 돌아가면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을 것인가? 근데 이런 게 있어. 어디에서 어업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동해안에 할 것인가 남해안에 할 것인가 서해안에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지역에 나는 고기를 다 알아야지. 그걸 누가 알려주네요? 그러니까는 서해안에 거기 어종이라고 나오잖아. 네. 서해안에 가면 간재미 맞아. 그다음에 밴댕이. 뭐 꽃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동해안 그러면은 뭐 오징어. 뭐 이면수, 오징어, 도루묵, 양미리, 뭐 그다음에 곰치, 뭐 가자미 중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런 어종을 이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동해안 어종 컴퓨터에 동해안 어류 어종 이래 하면 쫙 나올 걸. 그치. 그 어종에서 자기가 잡을 걸 이제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어종 중에서.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잡아야 되겠다. 좀 고급 어종을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뭐 어부들은 다 고급 어종을 잡고 싶어 해. 그만큼 귀하니까 고급 어종이 된 거야. 그게 좀 흔하면서 값싸면서도 많이 잡을 것이냐, 조금 잡아도 귀한 거 잡을 것이냐,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거기에 따라 채비도 다 틀려. 거기에 채비가 다 틀려지니까. 그리고 그물이냐 복합이냐 통발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네요. 그럼 틀려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형님은 자망배잖아요. 1년 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종별로 이렇게 월마다 나 같으면은, 보자, 지금 1월달이니까, 12월달, 1월달은 양미리를 잡고, 나 양미리.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에 3월달까지는, 난 그 전에 이면수는 별로, 많이 잡으면 가격대가 처음엔 좋은데 별로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청어를 잡았는데, 청어도 가격대가 그렇게 좋진 않아. 그러니까는, 그때는 좀 비수기라 보면 돼. 그러니까 이면수랑 청어를 잡긴 하는데 그렇게 뭐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고 그건 또 인력이 또 필요해. 이렇게 아줌마들을 또 써야 돼. 여러 명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4월 달부터 한 7월 달까지는 이제 광어나 그다음 여기서 얘기하는 뭐 백도다리 좀 고가 어종. 그게 4월 달에서 7월 달은 광어랑 돌가자미. 4월 달에서 한 6월 달. 아 6월 한 달까지. 2달 정도. 예, 예. 7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는 좀 수준 깊은 대로 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오징어가 나면 7월 달까지는 오징어 잡고. 한 달, 2달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가을에도 거의 내가 이제 광어를 잡거든. 네. 원래 봄광어, 가을광어. 아. 그거를 잡고 그게 없으면 이제 대구 나면 이제 대구잡이로 바다로 나가가지고 대구, 곰치 잡고 12월 달부터는 다시 양미리 조업으로 들어가. 아, 그래서 저희가 딱 함께 할 때부터가 물곰 잡고. 그러니까 그랬었던 내가 거구나. 처음에 할 때가 우리가 7월 달부터 했잖아. 네. 그러면 오징어 시즌 거의 8월 달부터 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돼요. 오징어 시즌 딱 마지막 끝났을 때란 말이지. 근데 자망배도 그렇고 약간 비수기가 있어. 비수기가 있지. 그러니까 1월부터 한 3월 그리고 8월부터 칠월, 한 9월, 10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낚싯배 손님들이 딱 몰리는 시기라서 그럴 때 낚싯배를 영업을 하시면 경험하시면 된다. 수익이 확 올라가지. 그래가지고 지금 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게 그 비수기를 이제 메꾸려고 내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 7, 8, 9가 네. 어떻게 보면 비수기를, 낚시 손님은 성수기고 그물은 비수기거든. 그 이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태공 형님이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 사천항 그리고 또 사천항 중에서도 태공 형님만의 기준 그리고 이것도 매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좀 유기적으로 또그 월수도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이 고기 잡는 차례 이 고기가 안 나면 다른 어종으로 돌아서가지고 네. 다른 그물을 또 있는 그물을 그쵸, 또 써야지.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은 복합
연어잖아요. 준학. 대체적으로 연안복합을 가지신 분들이 문어를 잡아서 1년을 먹고 살아. 아, 1년 동안 문어를 잡을 수 있어요, 문어는? 그러니까 문어를 잡은 걸 수익을 가지고 비수기 때 놀는 아.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1년의 수익이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문어가 한 3월 달서부터 완전 피크로 들어서서 한 6월 달까지 6월달. 3, 4, 5, 6 동안은 문어 시즌. 시즌이고 이제 6월이 지나가면 물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문어가 깊은 데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심권까지 따라 들어가서 문어를 잡다가 7, 8월, 9월 이때 되면 또 아예 문어 낚시 접지. 그리고 노시는 분들 되게 많아. 아, 장어도 계속 장어 하시는 잡으셨잖아요. 분들도 있고 아, 장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런 거의 식으로. 그러니까 문어만 잡거나 아니면 문어나 장어랑 겸하거나 아니면 심심할 때 그냥 요즘 나가면은 준학 줄로 대구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준학으로 대구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무거운 대구를? 손으로 이렇게 막 당기는 하루에 뭐 혼자서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뭐 3, 40kg씩 잡고 이러니까 헐, 3, 놀기 40kg 뭐 겠다. 하니까 이제 나가서 기름값이라도 벌고 이거 생활비라도 벌고. 형님은 지금 낚싯배를 하고 계시니까 또. 나 같은 경우에 낚싯배를 하니까 손님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문어를 잡겠지만 손님 있으면 이제 손님으로 받는 거고. 이것도 그러니까 다 개인 편차가 있는 거고. 개인 편차가 되게 네. 심한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사천항이랑 또 주문진이랑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많지. 그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주문지는 거의 가면은 수심 낮은 데 작업하는 배들이 몇 척이 안 돼. 거의 바다 이제 수심 300에서 500m 나가서 곰치를 잡거나 홍게를 잡거나 아. 이런 배들이 바로 옆인데도. 아니 거기 그럼. 배들이 여기보다 대체적 크잖아. 사이즈가 큰 아. 편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배 크기, 맞아.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냥 편차, 어. 지형의 특성. 저기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네. 속초 위쪽으로는 문어잡이 배들이 이제 조그만 배들 네. 연안복합까지 그런 배들이 대세고. 그분들은 딱 문어만 잡아 아무것도 안 해. 그 지역에 가면은 뭐 고성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문어 잡는 배들이 많으니까 그냥 문어 같이 배워가지고 문어 잡으면 되고 주무진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수심 좀 깊은 데 타려고 그러면 배를 좀 키워야 되겠지. 그러면 비용도 아무리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또 가는 방식도 있고. 근데 항구마다 그 특색을 알아가지고 수익성이 좀 좋고 그런 데를 골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3톤 미만 연안복합 어선들은 수협에서 그날 억가 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통계를 내는 게 있는데 1년 통계가 7천만 원이야 평균. 복합 면허를 가지신 어부분들의 1년에 총 위판한 금액이 7천만 원. 소매 빼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거기에 7, 80%는 거의 고성에 있는 문어배들이 다 그렇지. 아. 차지한다고 봐요. 평균을 올려주시는 거구나, 그분들이. 평균 다 그분들은 1년에 1억은 문어만 잡아서 1억은 주고 아. 그것도 기술이 좋아야 돼. 아무나 막 잡는 거 아니야. 포인트를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뭐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잡아서 하루에 막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조그만 배 가지고 문어 잡아서 하루에 6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그렇게도 벌. 문어가 키로에 막 6, 7만 원씩 하는데 근데 그 약간 이게 너무나도 편차가 심해서 해양수산부나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통계 데이터라든지 그 인사이트가 있을 거야. 교육 받으러 가면 통계 자료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사이트도 알려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균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은. 그리고 제가 이 양미리 작업 얼마 전에 같이 나가면서 느낀 게 그 작은 포인트 안에 여러 배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놓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거기서 태공 형님은 겁나 많이 잡았는데 또 다른 배는 조금밖에 못 잡고 막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것도 그 안에서도 노하우가 또 필요하구나. 아이 많이 필요하지. 천차만별이야. 근데 우리 막 오늘도 오면서 보니 어떤 분은 엄청 많이 잡았고 똑같은 양미리가 나오는데 어떤 배는 또 거의 없고 막 이렇게 하다 그게 보니까 양미리라고 해서 네. 다 똑같은 그물로 잡는 게 아니야. 그물도 달라요? 코가 다 그치. 틀려. 광어를 잡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광어를 잡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코를 제일 큰 걸 써. 그래서 작은 광어가 잡히려도 안 잡혀. 그냥 잡혔다면 커. 다른 분들은 코를 작은 걸 해서 작은 광어를 양으로 잡는 거고.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양보단 질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위판을 가보면 큰 강어를 몇 마리 가져가는 게 돈이 더 많이 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거지 잘. 근데 이것도 보는 사람들 관점이나 개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 그리고 그 동해안도 그전에도 한번 또 이것도 나왔었는데 장어가 원래 없었잖아요. 몇 년 사이에 장어가 생겼다 그랬었잖아요. 원래 뭐 있었지. 있었는데 양이 이제 많지 않았지.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장어를 안 잡으셨었대요. 근데 최근 몇 년 장어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그렇지. 장어 준학을 이제 여기저기 막 이제 다 시작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종을 고를 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자기가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돼. 그럼.
낚시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포인트도 좀 많이 탐색해야 되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보너스 질문으로 끼워서 또 질문 드리자면요. 어떤 분이 왜 배들이 새벽 조업만 나가나요? 낮에 나가면 고기가 덜 잡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새벽에 나가는 건 고기 선도 차이예요. 뭐 화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선어 같은 죽은 고기들은 차가울 때 빨리 가가지고 땡겨와야지 선도 없이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빨리 뜨잖아요. 그러면 해가 빨리 떠버리면 선어 같은 경우는 고기가 물러지고 못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새벽에 일찍 해 뜨기 전에 가가지고 해가 뜰 때는 마무리를 지워버려야 돼. 위판도 있고. 위판 시간대가 있으니까 시간대가. 같은 어종이라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위판이 마감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못 도착하면 그 다음날까지 또 하루를 기다렸다가 팔아야 그치.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양이 많지 않으면은 수족관에 담궈놨다가 다음날 모아서 가고 양이 많으면은 그날 또 위판 타고 그런 차이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희 대구 잡았던 그 영상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왜 저렇게 대구를 다 죽여서 위판하냐고 거기에는 화로 위판장이 없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댓글 달아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이유 있게도 이제 태구 형님이 설명해 주신다면 대구는 죽어도 그값이고 살아도 그값이에요. 네, 값이 똑같대요. 예. 네. 그러니까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리고 화로 위판장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네. 우리 뭐에 대해서 있어서 받아오죠? 받아오죠? 어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처음 어. 시작할 때 예. 어떻게 하는지 어종의 그런 거에 대해서. 선택은 자기가 정한 항구에 가서 네. 거기 환경을 보고 거기서 많이 잡히는 어종 네. 그런 걸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게 되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게 자망 같은 경우는 어종마다 잡히는 그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양으로 많이 잡을 것이냐 아니면 상품 가치성으로 많이 잡을 것이냐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광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좀 크고 조금 작고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작은 코는 잡힐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아 그리고 이거 댓글 보면은 밑에 지방에서는 뭐 똥값인 게 여기 와서는 금값이고 지역마다 틀려. 문어도 어떤 분이 돌문어가 더 비싸다고 하는데 절대 돌문어가 더 비쌀 수는 없어. 우리나라 어딜 가도. 그럼. 아 문어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이제 네. 대왕문어, 피문어. 그게 제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좀 이제 내가 잡고자 하는 거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주를 좁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딩 좀 하자. 네버 엔딩. 네버 엔딩이야. 어종마다 네. 그물이 완전 틀린 그물도 있거든. 어. 그물 하려 그러면은 최소 몇백 단위로 들어가니까. 몇백에 몇천 단위지. 몇천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종도 이게 있어. 또 끝내실게요. 아니. 아유, 귀야. 맞아. 이제 명절 때 참 귀하게 잘 나가는 고기들 있잖아. 또 그런 걸 공략할 때는 또 그런 망목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똑같은 어종인데 한 마리 2,000원 하다가 맞아, 명절 그때. 때 되면은 2만 그게 원에. 뭐 2만 원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맞아요. 그때 제사 지낼 때쯤에 그치. 근데 진짜 아까웠던 게 그때 대왕문어 잡으셨을 때 2, 3일만 더 먼저 그걸 팔 수 있었으면은 값이 그거는 아무리 대목이라도 그렇지. 30kg씩 나가는 그런가? 거는 근데 왜냐면 딱 대목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팔았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팔지 그랬냐고. 근데 어. 그 문어들은 잡았을 때 이제 기분 문제도 있고 사실상 큰 돈 액수로 보게 되면 그거 한 마리에 40 얼마 나갔냐? 그러니까 사실 그냥 혼자서 낚시를 하시다가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분이랑. 한 마리 4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엄청 그치. 대박이죠. 키로당으로 따지면은 그렇지만은 한 마리 40만 원짜리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 댓글을 거기서 봤다. 그 낚시를 해서 잡은 거는 위판한 불법이라고. 아. 나 그때 조업으로 나갔거든. 음. 손님 태우고 나간 게 아니라 친구랑 낚시하러 왔는데 친구는 선원으로 등록돼서 나간 거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지. 그렇지. 마음에 담아뒀었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재용이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잡아서 위판이 가능해요. 낚시해로 잡았어도 예. 심지어. 전혀 상관없어. 예, 상관이 없어요. 어권 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예. 예. 자, 오늘 네, 판단은 개인별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조만간에 생방송 한 번 더 하는 건 어떨까요?